네, 23년도 효자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끝까지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원기둥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 원기둥이 밑면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합이 10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면의 반지름을 x라고 잡아주면 높이는 자동으로 10-x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x 제곱이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 10-x를 곱한 것, 이것을 원기둥의 부피 V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Vx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을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극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하면 파이는 그대로 냅두고 20x-3x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3x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파이x 그리고 x-3분의 2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극대를 갖는 지점은 여기는 극소고요. 여기서 극대를 갖는 순간이 발생을 하겠죠. 극대를 갖는 순간이 곧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0이 최대가 되는 순간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은 요 놈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절대값 안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먼저 좀 생각해보면 요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래로 볼록하고 x축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아래쪽에 있던 게 뒤집어져 올라가니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뒤집어지고 요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을 0부터 2라는 구간에서 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0이면은 이쪽에 있을 거고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2면은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1까지는 뒤집어진 구간이죠. 뒤집어진 구간이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던 녀석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얘기고 1부터 2까지는 안 뒤집어진 원래 함수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가 0부터 1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올 거고요. 밑에랑 약분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1부터 2는 요 녀석이 절대값 안에 있던 부분 그대로 밖으로 나올 거고 인수분해해서 지울 거 지우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적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x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는 둘이 합쳐서 2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요런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 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근데 특히나 얘는 음과 양, 부호까지 구분을 하라 그랬죠. 그럴 때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y 절편까지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분해보고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극값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자, 이쪽이 물론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1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과 음까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요 녀석의 요 fx의 y절편도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녀석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함수값도 0 나오니까 0,0을 지나가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요거의 한 가운데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겠고요. y축이 지나가겠고요. 그 y축하고 이 함수하고 만나는 요 지점이 y값이 0이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x축도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쵸?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기함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이 모양과 요렇게 모양이 동일하죠. 자, 그럼 내가 요 지점의 값을 구해보면 요거는 1일 때의 함수 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계산 안 해봐도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점 대칭이니까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요 a라는 녀석을 하나의 상수함수로 그어볼 건데, 자, a가 만약에 요렇게 그어지게 되면 이것도 실근이 3개 나오지만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양의 근이죠. 우리는 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쓰는 거니까 x값이 양수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여기 말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음의 실근 2개와 양의 실근 하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y는 a라는 이 상수함수의 위치는 x축보다는 위에 있으면서 극대값 2보다는 낮아야 되겠습니다.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죠. 1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bx예요. bx. 여기가 좀 지워져가지고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자, 이거는 뭐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죠. f-2가 2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지만 극대값을 가졌기 때문에 f'-2가 0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것 자체도 조건이죠. 극소값을 가졌으니까 f'0이 0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미분해 가지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fx를 이용해 가지고 f'x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f'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0 넣었을 때 0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나오죠. 그럼 우리는 f'의 식의 모양을 이렇게 완전히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갖다 적분해 가지고 fx를 찾아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f'이 이렇게 되니까 fx는 저걸 적분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인데요. 문제에서 f-2는 2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면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c,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fx 완성됐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4. 요게 fx고요. 마지막으로 찾을 것은 극소값인데 아까 0에서 극소값 갖는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우린 f0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f0이면 당연히 상수항 마이너스 아이고, 계산이 틀렸네요. 그쵸? 이게 0이 아닌데 f-2가 아까 2였죠. 2. 죄송합니다. 여기가 2가 맞고요. 그러면 c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극소값 f0, 0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요. f0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10번 문제는요. 요거는 평균값 정리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송양고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자, 지금 x가 1부터 3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럼 요렇게 출발해 보는 거죠.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요것이 f'C와 같다를 만족하는 c가 자, 1부터 3 사이에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f'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자, 이 f'C도 당연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x값이기 때문에 요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거예요.
얘랑 똑같이. 자, 그럼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 2 곱하면 F3-F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하 조건에서 F1은 3이라고 말해줬죠. 이걸 이렇게 넘겨주면은 F3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F3의 최소값은 1.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런 모양 너무 많이 봤죠? 그쵸? 자, 요 모양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야 하는 거, 얘에다가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좌우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본다. 두 번째는 x자리에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정적분 값이 0이 될 테니까 자, 그 두 가지만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x에 0을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x에 1을. 자,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의 정적분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은 2a-4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a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a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a 값 찾았죠? 그러면 여기 a 자리에다가 4분의 3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에는 요 안에 있던 녀석이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t만 x로 바꿔주면 되죠. x, fx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여기 4분의 3이 들어갔으면 이게 2분의 3 x 4제곱이잖아요. 2분의 3 x 4제곱 걔를 미분하니까 6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 제곱 요렇게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한 번씩 날려주면 fx가 6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f4a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a가 요거잖아요. 그럼 4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f3의 값을 구해보면 96, 54 마이너스 36 이렇게 돼서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12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뭐 반가운 문제죠. 자주 기출에도 등장하고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죠. 자, 요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h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걸 보면 h'x가 f'x 마이너스 g'x인데요. 지금 f'x는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g'x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도요, 당연히 2차 함수일 거고 얘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h'x도 역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까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가 되는데, 단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이 h'이 0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f'과 g'의 교점, 이 교점이 h'이 0이 되는 요 두 지점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h'이 요거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 끝났죠. 이게 h'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hx 그래프를 그리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일 거기 때문에, 자, 기억부터 보면 1부터 3이라는 구간에서 1부터 3이면 요 사이인데 감소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4에서 극소값 갖는 것도 맞죠? 최대값이 h0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극소값인 거지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범위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최대값이면 가장 높은 지점인데 여기보다 이쪽이 훨씬 높죠. 그죠? 계속 올라갈 건데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은 A 영역과 B 영역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A는 X축보다 아래,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질 거고 B는 양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0부터 T까지를 통째로 적분을 해버리면 그 적분의 결과, 정적분 값은 0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걸 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를요 0부터 t까지 그대로 이렇게 적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돼야 돼 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서 t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해보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요거에다 이제 0부터 t까지니까요. 그냥 x를 t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인데 그 결과가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t제곱으로 묶었을 때 4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뭐 0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는 t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t 값은 4분의 3이다 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요 곡선 위에 점 마이너스 1,6에서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접점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를 미분을 먼저 해놓으면 얘를 그냥 fx라고 분다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요. 거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괄호 x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요거죠. 자, 그런데 그 접선이 A라는 접점 말고 다른 점 B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 B라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B는 요 3차 함수와 이 접선의 교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교점 찾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 찾는 식 같다라고 놓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놔주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인수분해 할 때 뭐 얼마 넣으면 0 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접점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두 번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x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래야 상수항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요 3차 함수와 요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접점, 또 하나는 2라는 또 다른 그 교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B라는 점은 x좌표가 2인 점일 거고요. 그럼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요거 CB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은 그 B라는 점에서의 또 접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새로운 접점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A가 접점인 상황에 대한 얘기였고, 자, 새롭게 찾은 B가 얘가 접점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접선을 구해보는 거니까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미분해 놓은 식에다가 2를 넣어야 되겠죠? f 프라임 2인 거니까요. 2 집어넣으면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6괄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y는 6x 마이너스 12에다가 15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리고 요놈의 y 절편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5,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3차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런 모양일 거예요. 지금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요런 모양일 텐데, 자, 그런데 문제에서 0에서 0,0을 지난다라고 했고요.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알파라는 지점에서 y 값도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라는 지점에서 x축과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x축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f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까 이거는 극점에서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든가 여기가 알파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f0이 0이다라는 조건을 또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알파가 0보다 더 왼쪽에 존재하니까 음수가 돼요. 그렇다면 알파가 양수야 라는 조건까지 고려하면 결국은 자, 알파가
요 지점,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알파면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가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이 x축과 다시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0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그려놓으면 모든 조건이 만족되죠. f0이 0 되고요. f알파도 0 되고요. f'알파도 0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0에서 그 교점 x축과 만났고 알파에서 접했기 때문에 fx의 식은요, 자 0이라는 교점, 알파라는 접점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써졌다면 이제 요 식을 좀 봐야 되겠네요. 요 식은 좌변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좌변은 그냥 gx고 우변이 적분과 미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x, fx라는 식에다가 적분도 한번 하고 미분도 한번 하면 결국 x, fx 그대로 남아있는다. 알죠? 그죠? 적분과 미분은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결국 gx가 x, fx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fx가 이렇게 생길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x 한번 더 곱해서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것이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는 뭐 이 상태 그대로 찾아봐도 되고요. 미분을 해봐도 되는데, 여러분 요식 딱 보면 이게 4차 함수잖아요. 4차 함수인데 0에서도 접하고 알파에서도 접하는 4차 함수. 그러면서 최고차항 양수. 그렇다면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요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접하는 요런 모양. 아 뭐야, 너무 안 이쁜데. 아무튼 그 두 번 접하는데 그 접하는 두 지점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0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가운데 딱 0과 알파의 딱 한가운데 여기에서 극대를 가질 거예요. 이게 확신이 안 들면 미분을 해보시면 돼요. 미분을 해보면 0에서 접하고, 그러니까 0에서 G'이 0 되고요. 알파에서 0 되고요. 2분의 알파에서 또 G'이 0 된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알파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G 2분의 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지금 x자리에 2분의 알파를 넣는 거니까요. 자, 4분의 알파 제곱, 그리고 요것도 x자리에 2분의 알파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하는 거니까 또 4분의 알파 제곱. 그래서 16분의 알파 4제곱, 이것이 g 2분의 알파 요 지점의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이 극대값 1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것이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이 16의 제곱이니까 4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양수 알파는 4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갖고 와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가, 나, 다에 들어갈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시작을 보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x축하고 두 번 만나는데 한 번은 0이라는 거 보이고요. 또 한 번은 이 뒤에 있는 요 괄호가 0이 되는 순간, 요 순간을 생각해 보면 3의 n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서 x의 개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공간이 너무 좁네요. 여기다가 할게요. 자, 위로 볼록하고요. 위로 볼록하고 0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3의 n제곱분의 2에서 한번 만나는 이러한 2차 함수입니다. 그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여기 넓이, 여기를 SN이라고 하면, 요거를 SN이라고 하면 그 SN이 항상 요렇게 돼 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대요.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수1에서 했었죠. 항상 1일 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이걸 보여주면 연속적으로 이거면 얘도 되고, 얘면 쟤도 되고, 쟤면 쟤도 되고, 이렇게 쭉쭉쭉 연결돼서 증명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아무튼 n 값이 1일 때는 n 자리에다 1 넣은 거니까요. 자, 지금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n 자리에다 1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요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한 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림도 만약에 n에다 1 넣었다면 여기가 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런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정적분보다 더 편한 방법을 알죠? 그죠? 이거 딱 지금 6분의 공식 쓸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6분의 공식으로 6분의 한 다음에 지금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분배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27분의 8 이렇게 돼서 약분 한번 시키면 27분의 4 이것이 가에 들어갈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가에 들어갈 값은 27분의 4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간단한 상황이고 자, n에다가 그럼 k를 집어넣었어요. k를 집어넣게 되면 이 자리가 k가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죠? k가 됐어요. 그럼 그랬을 때 저 빨간 부분의 넓이가 이제 sk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정적분식 그 정적분식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당연히 나 자리에 들어갈 것은 적분 구간의 끝이니까 0부터 3의 k제곱분의 2까지잖아. 그죠? 그러면 나에 들어갈 식은 3의 k제곱분의 2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3의 k제곱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과정을 쭉 살펴보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자, 우리가 다 궁금한 건 다니까 다에 들어갈 식을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보면 등호네요. 등호. 그러면 위에 줄에 있는 요것과 아래 줄에 있는 요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아랫줄에 있는 식을 잘 합쳐가지고 위에 줄과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랫줄에 있는 식을 좀 합쳐볼 건데 적분 구간은 같아요. 적분 구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3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3을 다시 안으로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적분 구간은 0부터 3의 k제곱분의 2까지 똑같이 쓰시고 자, 3이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3x 괄호 2-3의 k제곱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다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또 넣어주면 다 곱하기 x 그것이 뺄셈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빼기 다 x 요렇게 그래서 그것을 정적분한 것 이게 밑에 줄을 합쳐 놓은 건데 그 식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만큼의 식이 위에 줄에 있는 요 식하고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적분 구간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분배시키면 이게 6x 마이너스 자 3도 하나 올라가고 x도 하나 올라가겠죠? 그러면 근데 x는 요것도 요 괄호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도 x는 냅두고 3이라는 숫자만 갖다가 안에다가 뿌려준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x는 여기다 냅두고 3만 뿌려주면 6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빼기 다 x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도 x를 갖고 있으니까 x까지 여기다 포함시켜 줄까요? x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빼기 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dx. 자, 그러면 이제 콕 집어서 여기 x로 묶고 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과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그런데 3의 k 플러스 1제곱 x, 3의 k 플러스 1제곱 x 이건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 2라는 숫자가 6 마이너스 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라는 숫자가 6 마이너스 다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는 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에 들어갈 것은 4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가 다에 들어간 수를 a, b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a죠. 얘가 a, 얘가 b.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간 식을 fk라 그랬으니까 요게 fk예요. 자, 이렇게 정해 놓고서 뭘 계산하라 그랬냐면 81
FB 플러스 A 요걸 계산하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얘가 뭐냐? 81 해주고요. FB면은 요 식에다가 4를 넣어라. 요 식에다가 4를 넣어라. 그러면 81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A니까 27분의 4 요것을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81 분배시켜버리면 2 더하기 3이니까 12 이렇게 돼서 1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긴데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요것만 지금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을 비교를 하시면 다가 찾아질 겁니다. 네, 논술형 1번 볼게요. 문제가 긴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P'X가 요거고요. P0이 2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있으면 PX 나오는 거잖아요. 얘를 적분해가지고 적분상수 이걸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PX를 구하면 PX는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상수항 2 그쵸? 요렇게 PX가 만들어지고 근데 PX가 뭐냐면 총 비용이에요. 총 비용. 우리는 총 비용을 구한 거고요. 문제에서 그러면 1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P1 구하시면 끝납니다. P1이 6이거든요. 그래서 6인데 그냥 6 이렇게만 쓰지 말고 단위가 100만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600만 원 네,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네, 논술형 2번입니다. 요거는요 2-2번은 호원 시험범위 안 나오지만 2-3번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최고 높이 도달하는 순간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지상 10m 높이 지면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10m 높이에서 공을 위로 빵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너무 쉽죠.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t값과 관계없이 가속도는 항상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번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정석은 자 3부터 7까지 속도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적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정석이죠.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얘가 4보다 작을 때는 양수니까요. 3부터 4까지는 20-5t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 4부터 7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5t dt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적분하면 20t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 요거를 3부터 4까지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20t 플러스 2분의 5t 제곱 요거를 4부터 7까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자 여기 t 자리에서 그냥 4 빼기 3 해버리면 20이 되겠고요. 자 여기 t 제곱 자리에서는 4제곱에서 3제곱을 빼니까 7이죠. 그럼 2분의 35가 될 겁니다. 자 플러스 여기 t 자리에서는 7 빼기 4 하니까 3 돼가지고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여기 t 제곱 자리는 7, 7, 49에서 4, 4, 16을 빼니까 33이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3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165네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40에다가 플러스 2분의 130, 65가 되겠네요. 25m. 요게 이제 답인데 요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라서 이렇게 풀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은 그냥 VT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제일 편해요. VT 그래프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T고요. 여기가 V인데 자 Y절편이 20이죠? 20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1차 함수가 바로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가 T축하고 만나는 데는 4가 되겠죠? 그럼 3부터 7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자, 여기가 이제 2니까 여기쯤에 3이 있을 거고 3, 4, 5,
6, 7이 있을 텐데 그러면 3에서 요렇게 긋고요. 7에서 요렇게 그어가지고 자, 뭐 하려는지 알겠죠?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이걸 더해버리면 그게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알죠 여러분? VT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곧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넓이는 지금 요게 20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5짜리니까 요 빨간 삼각형은 1, 5짜리 삼각형입니다.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초록색의 넓이는 요게 3이잖아요. 요게 3이니까 여기 길이는 그거의 5배 15가 돼가지고 요거는 3 곱하기 15, 45, 2분의 45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 둘을 더해보면 2분의 50해서 25라는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죠. 그쵸? 자, 아무튼 답은 2-2번 답은 25가 되겠고요. 그럼 2-3번으로 가보면 2-3번은 이 그래프는 그대로 냅둘게요. 자, 2-3번은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여러분 알죠? 물체가 이렇게 빵 위로 던져가지고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고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뻔하죠? 4초일 때입니다. 4초. 그러면 4초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냐? 이게 질문입니다. 4초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럼 또 보세요. 이 그림에서 요렇게 요 부분이 뭐냐면 0초부터 4초까지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4 곱하기 20 나누기 2 해가지고 4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물체는 애초에 10m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10m에서 빵 출발해가지고 위로 40m를 올라가서 최고 높이를 찍은 거니까요. 최고 높이가 50m구나 라는 거는 바로 이 그래프만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풀이 과정을 좀 써야 되니까 자, 풀이 과정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풀이 과정 높이를 ht라고 하면 출발점 자체가 10이었기 때문에 10 플러스 자 4초에서 최고 높이를 찍었죠? 0부터 4까지 20 마이너스 5t dt 자, 식을 쓰려면 이렇게 쓰시고 계산하면 되겠고요. 사실 그래프만 있으면 답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계산만 실수하지 않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gx가 더 커야 되죠. 그쵸?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fx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쪽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고요.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놓는 게 다루기가 편할 거냐면 이거 마이너스 k 하나 반대쪽으로 넘겨놓고 좌변에 있는 애들 싹 다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가보면 k는 이렇게 보내고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부터 hx라고 부를 거고 이 hx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hx의 최소값입니다. 그죠? 최소값보다 k가 더 작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hx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1인. 그쵸?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f'이니까 f'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한 번 바뀝니다.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극값이 극소인 겁니다. 그래서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자, 요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 극소를 갖는 포인트가 어디냐? x가 1인 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1인 지점에서 극소이자 최소를 가질 거고요. 그 값이 얼마인고 하니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h1을 구해보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이거 정수들 다 사라지고요. 남은 거 계산하면은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x의 최소값이 4분의 7이니까 그러면 이 k라는 녀석은 적어도 이 4분의 7보다 더 아래로 깔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k는 4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논술형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적분의 아래 윗끝이 모두 상수네요. 그럼 그 정적분의 결과도 상수일 거니까 요거를 k로 잡는 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fx가 3, f3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9래요. 그죠? 잘 읽어보면 기울기가 9인 직선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f'3이 9다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이걸 활용하면 a의 값을 찾고 갈 수 있겠네요. 자, 미분을 한번 해주고요. 3x제곱 플러스 2ax 그럼 f'3이라고 하는 것은 27 플러스 6a가 되는데 그 값이 9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6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를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 자, 이건데 그럼 이제 k 값을 찾고 싶죠. k 값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k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에서 찾을 수가 있죠. 요 ft 자리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되니까 t로만 바꿔서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k 요것을 적분한 값을 우리가 처음에 k로 잡고 출발했잖아요. 그쵸? 예, 차 풀어서 k 찾겠습니다. 적분하면은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k t인데 여기다 이제 0부터 1까지 집어넣을 거니까요. 요게 4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k가 되고요. 그게 k하고 같습니다. 그럼 넘기고 넘기면 k는 4분의 k가 되겠네요.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fx가 이제 진짜 완성이 됐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였으니까 2분의 3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뭘 원하냐면 그 곡선 fx 방금 완성한 요거와 직선 gx가 누구였냐면 3에서 접하는 그 접선을 바로 gx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접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접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랬을 때 그 fx와 gx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해봐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접점의 좌표가 3인 건 알아요. 접점 x좌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찾아야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를 찾는 것은 f와 g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gx식부터 완성을 시켜보면 gx는 기울기가 9고요. 3,f3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럼 f3이 얼마인가요? f3은 여기다 3 넣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지워지니까 2분의 3이거든요. 자, 그럼 gx는 기울기가 9면서
x-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그죠? 요게 3, 2분의 3이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 궁금하니까 자,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을 겁니다. 일부러 괄호 안 푼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2분의 3이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x-3이라는 인수를 여기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fx와 gx를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찾아보면 2분의 3 바로 날아가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9괄호 x-3과 같고요. 요거 x제곱으로 묶어주면 x-3이니까 우변에 있던 거 넘겨주면은 요렇게 넘어올 거고 그럼 x-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9 요게 합차 공식이 되면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몰랐던 나머지 한 교점 요게 마3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막 그 12분의 공식을 막 쓰고 싶을 거예요. 12분의로 써도 됩니다. 여기서. 하지만 이제 서술형이니까 정적분으로 계산해보면 자, 정적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죠. 위에 거가 얘고요. 아래 거가 얘니까. 결국 F에서 G 뺀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죠? 그럼 요거가 전개시켜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 이건데 마침 또 적분 구간이 마3부터 3까지네요. 그러면 기함수, 홀수차들 다 날려버리면 되고 남아있는 것들 2배에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7 얘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붙여놓고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7x 요거를 0부터 3까지 하면은 이 괄호 마이너스 27 플러스 81 그러면 요게 54가 되는 거니까 108 그죠? 108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좀 길지만 사실 특별히 막 어떤 특별한 어떤 발상이 필요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섞어놓은 문제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8이고요.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